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2021년 방송 지난주에 이어서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테마는요. 작년부터 지금 2020년부터 우리나라 주민등록사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줄면은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최신 데이터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인구가 줄 때 어떤 반응이 보일까? 그 내용 오늘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 2020년 인구 감소 시작 10년 안에 인구 절벽 온다. 이 테마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획기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 작년에 진짜 여러분들 뭐 활동 제약받고 많이 힘드셨죠?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가 태어난 인구, 출생 인구보다도 돌아가신 사망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숫자가 많아지면 계속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또 하나 이 원인이 뭔가 한번 제가 쭉 보니까 작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많이 감소했다. 우리 보면은 이제 결혼식장들도 예정을 다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꼬마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상황도 좀 여의치 않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있죠.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합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구 절벽이 이제 작년부터 와서 8, 9년 안에 이제 인구가 쭉쭉쭉 줄고 그 다음부터는 생산활동 인구도 줄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65세 된 고령화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20년, 30년, 40년 되면은 지금 미래 예측치지만은 생산 연령 인구당 65세 인구가 똑같아져요. 그럼 어때요? 1대1이면은 그만큼 뭐 경제활동 인구도 상당히 있고 소득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에 간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자, 최신 데이터 1월 3일 날 행정안전부가요. 2020년 출생자는 지금까지 가장 적은 27만 5,815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2017년에 매년 인구는 줄어들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1970년대 보면은 그때가 아마 인구가 출생했던 인구가 100만 명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1950년대 중반부터 우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었더니 63년까지 피크하다가 최고치 69년 70년이 100만 시대하다 계속 줄더니 2017년에가 40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근데 불과 3년 사이에 그것도 30만도 아니고 27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주민등록상에 박수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주민등록 갖고 있어야 되죠? 네. 그게 우리 신분증이죠.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에 등록된 한국 사람 인구,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는 2028년, 그러니까 한 8년 후네요. 정점으로 5,194만 2,000명으로 이제 피크하면서 이제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제 책임지는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가 있거든요. 15세에서 64세. 계속 이거는 뭐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을 한번 제가 보니까요. 작년에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71.5%를 차지했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 근데 20년 후에 2040년에 가면 어느 정도냐면 너무 적네요. 2,703만 명입니다. 예상돼.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5.6%가 우리 생산 연령 인구로 그만큼 팍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는 계속 줄어들고 여기에는 우리가 인구가 줄면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노동력이 줄어들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구가 줄면은 지금 소비가 부진되면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쓰는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업 투자도 감소할 것이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할 때도 저는 글로벌 한 200개국 이상의 주요 국가들을 쭉 보면서 방송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인구는 경제력이라고. 자, 인구가 경제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글로벌 세상하고 같이 또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중국이 14억 4천만 명, 작년 데이터입니다. 2위는 인도가 13억 8천만 명, 그 다음에 3위는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1인당 GDP가 $10,000, 11,000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유일하게 중국만이 경제 성장이 플러스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은 뭐 지금 최악이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안에 중국이 국가 총 GDP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게 어때요? 인구도 많지만은 미국은 힘들고 중국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8년으로 단축된다는 얘기 있어요. 2028년에 따라잡는데요.
그만큼 인구는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상태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 규모가 축소. 제가 말씀드릴 때 과거에 저도 이제 일본을 30년 동안 활동하고 진행하면서 일본의 현재 상황을 다 봐보니까요.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구가 줄다는 건 뭐냐면은 버블이 돼서 인구가 줄는 것도 있지만은 경제 탄력도가 줄어들다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도심의 핵심적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다운타운이요. 인구가 줄니까 어때요? 기능을 못해요. 다운타운이 폐쇄화가 되고 완전히 그냥 기능을 상실했어요. 아마 박디님도 조금 뭐 해외에도 지금 경험 있으시니까 일본에 보면은 저기 부동산에 유명한 다마지구라 들어보셨죠? 네. 네, 신주쿠에서 이렇게 해갖고 40년, 50년 전에 전철 타면 신주쿠역에서 40분 거리인데 거기가 30년 전에는 최고의 저기 뭐 다운타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고령화 노인 인구가 다 떠나다 보니까 거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외곽에 그런 타운이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돈을 벌어서 이제 선진국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서 어떡하죠? 그걸 갖다 열심히 내잖아요. 그 기반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고령화 인구가 많으면 어때요? 세금 내는 인구는 좋고 받아가는 인구가 많으면 어때요? 그만큼 힘든 세상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계속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40년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진짜 너무 많네요. 제가 보니까 현재 지금 내국인을 포함해갖고 한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배까지 올라간답니다. 1666만 명으로 지금 20년 후에는 2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 인구는 줄는데 65세 인구가 1600 인구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 연령 인구가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노년 부양비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비율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한테 2020년에는 21.7명, 2040년에는 60.1명, 2067년 뭐 한 46년 후에는요 똑같아져요. 102.4명입니다. 그래서 46년 뒤에는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하고 또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지금 절벽이 지금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3% 초고령화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고령화 인구가 빠른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이고요. 유럽의 선진국들의 일부가 이제 고령화 됐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못지않게 고령화 인구에 좀 쫓아가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중국은 뭐 고령화 인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도 보니까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인데요. 아니 이제 중국은 14억 4천만 명인데요. 중국도 급격한 경제 성장을 갖다 20년 동안 해왔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생산 연령 인구 못지않게 고령화 인구들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1인 가족에서 2인 가족 했지만 지금 이렇게 중국도 힘드니까 잘 안 낳잖아요. 이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중국도 지금 10년까지는 잘 올라가지만 10년, 15년 후에 어때요? 우리가 갔던 인구 연령 풍파의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한번 좀 보니까 통계청이 발표하는데 1960년대면 잠깐만 박통님 6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네. 아주 출생 안 하셨네? 네. 네, 저는 그냥 그래 60년대 그래 60년대 생이니까 선생님도 뭐 그냥 그래요. 그 당시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65세 인구가요 2.9%였어요. 3% 미만이 60년대인데 2020년대에는 15%. 생산 연령 인구는 아까 15세에서 64세가 55% 정도였는데 지금은 73%까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14세 이하 인구는 42.3%인데 지금은 12.8%. 그러니까 이제 14세 이하,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이라 그러나요? 저기 국민학교 다닌다 했지 옛날에요. 네. 그 인구는 지금 너무 적은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박준희하고도 여담이지만은 저희 때는 공부할 때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학급에 보통 우리 50명, 60명이었거든요. 얼마였어요? 50명, 40명에서 50명 사이였어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60명이었어요. 그래갖고 한 학년이 보통 12반이나 14반까지였어요. 한 학년이 몇 반 정도 기억나요? 12반? 13반? 아, 그럴까. 그러니까 인구는 근데 요즘은 뭐 어떻게 뭐 20명, 30명이 되죠.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보면 인구 절벽이 그렇게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말에 뭐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이거 뭐 정확한 데이터니까 2020년 말에 5,182만 9,023명이 주민등록에 지금 작년에 등록된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2만 838명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시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인구가 집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감소한 상태고요. 출생자가 작년에 27만 5천 명 815명, 사망자는 30만 7,764명. 그래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진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용어로 여러분들 한번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갖고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거를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세대별로는 이제 1인 가구 비중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요. 2020년도에 1인, 생각보다 많네요. 1인 가구가 906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906만 3,362세대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벌써 60만 세대가 아마 주변에도 보면은 시골에 있다가 이게 아니면 도심에 있다가도 부모들하고 떨어져서 나와서 사는 사람들 많죠. 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사회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 편의점 아마 편의점은 유일하게 우리 생활 편리성도 있지만은 아마 소매 업태 중에 유일하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업태가 지금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쪽으로 많이 지금 편의점들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906만, 2인 가구가 23.4%입니다. 그리고 3인이 17.4, 4인이 20%.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906만 명이 1인 가구다 보니까 39%가 1인 가구 세대였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령화 노년층에서 보면 두 분이 계시다가 또 한 분이 돌아가면 뭐예요? 그것도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가속이 붙어서 1인 가구 세상은 더 빨라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데이터 제가 한번 좀 12월 말에 나온 데이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도별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도, 경기도 늘었네요, 인구가. 경기도가 1342만 7014명. 서울은 한 몇 년 전에 1000만 넘다가 980 하다가 서울 인구가 지금 다 경기도나 인천으로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서울 인구 966만 8465명. 자, 부산, 그 다음에 이제 시 광역이죠. 부산이 339만 명. 경상남도가 334만 명. 참고로 대구 242만 명, 인천이 294만 명, 그 다음에 이제 광주시 145만, 대전 146만, 울산 114만 명. 자, 신도심으로 만든 정부종합청사 아시죠? 세종시. 세종시가 36만이네요. 30만 명 넘어섰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저기 강원도가 154만, 충북 160만, 충남 212만, 전북 180만, 전남 185만, 경상북도 264만, 경상남도 334만. 박도님 제주도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주도 67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인구가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내용에 한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인구 절벽이 오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는다는 건 뭐냐면 결론,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을 더 줄어들 거고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인구 절벽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오면은 여기서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 저성장, 저소득, 저소비가 기본으로 가고요. 거기다 또 이제 고령화가 되면 어때요? 사람의 일손이 부족한 게 일손이 없어져요. 또 부족한 일손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응책으로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가서 기술 혁신을 내서 이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아마 이런 세상이 안 오면요. 저는 과거에 14년 전에 일본이 인구 감소로 이제 지방 도시가 어떤 쇠퇴되고 이런 소멸된 상태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는 인구 절벽이나 소비 감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고민을 하고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런 게 의료비 문제가 막다하게 너무 커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어디에서 방송에서 제가 시간에 이제 설명했지만은 진짜 박 PD님 우리나라 군대 제도가 있잖아요. 그쵸? 네. 군대 가는 군인 인구수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참고적으로 이제 병역이 줄고요. 학교가 줄고 학원이 줄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는 2010년도에 일본서 제가 이제 실지 저도 이제 강연도 하고 일본서도 기업하고 전국을 다닐 때 느낀 건데 제 후배들은 뭐 대학 교수하는 후배들도 많이 주변에 있었으니까요. 일본도 인구가 줄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대학교의 정원 인원이 팍 줄었고요. 한동안은 이제 대학교에 정원해갖고 학교를 많이 신설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대학 정원 인원 줄어, 학원 갈 인력 줄어, 그
그다음에 고등학교 인력 줄어, 중학교 줄어, 초등학교 다 줄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느는 거는 65세 이상 고령화이기 때문에 이 고령 인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 침해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만드는 게 아마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병역 위주로 교육 위주로 관련 산업이 다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급한 대응 과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월요일 날 통통통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인구가 줄은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이게 1년이나 하다가 앞으로 2030년까지 갈 때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제일 잘하고 열심히 일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지? 노동인구가 줄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 지금 외국인은 왔는데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마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테마를 갖고 왔으니까요. 이 내용 한번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오늘은 인구 절벽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요.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을 한번 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